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며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4월 19일 현지에서 전해진 전황 내용입니다. 러시아군은 동부작전구역에서 도네츠크 및 루안스크 지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와 크림반도를 도네츠크와 육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시설에 대한 미사일 및 공습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부에 대한 공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슬로보잔스키 방면에선 러시아군은 부분적으로 하르키우시를 봉쇄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방공 역량을 조직하기 위해 SA-15 토르 지대공 미사일을 하르키우 지역에 배치 중입니다. 추가로 S-400과 S-300 포대가 벨고로드 방면 국경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지움 방면에선 러시아군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서안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로켓포와 야포를 끌고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타브리아 방면에선 모든 전선에서 공세를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의 주 공격은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방면의 방어를 돌파하는 데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마리우폴에 대한 완전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선 러시아군의 병력 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 방면에선 러시아군의 주 목표는 헤르손 지역의 국경입니다. 전술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알렉산드로보카 마을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오 방면에 대한 민간인 포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라루스 공화국은 러시아군의 공습을 지원하기 위해 영토를 계속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추가된 정보에 의하면 흑해함대의 제126 해안방어여단의 손실률은 7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을 공략 중인 제810 독립해상보병여단의 사상자 수 역시 158명 전사, 500여 명 부상, 그리고 70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해당 부대의 전투원들은 소위 특별군사작전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보고서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선 우크라이나군 병력들이 7번의 러시아군 공격을 격퇴시켰으며 10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와 8대의 차량을 격파시켰고 1대의 자주포, 그리고 박격포 1문을 격파시켰습니다. 전날엔 총 7기의 항공자산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당해 항공기 1기, UAV 4기, 그리고 순항미사일 2발을 격파했습니다. 외신들도 돈바스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러시아가 속속 병력을 증파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전선에 투입한 전술 대대 단수가 지난 24시간 동안 2개 늘어나 총 78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공격을 앞두고 기존 65개 전투부대를 76개로 11개 늘린 데 이어 재차 병력 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외에 1만에서 2만 명의 외국 용병을 돈바스 지역에 투입한 상태라고 한 유럽 당국자가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을 비롯해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소집된 전투원으로 구성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용병은 대부분 중화기나 무장 차량이 없는 보병 병력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했을 때 서방 관리들이 얘기한 전술 대대단 숫자가 125개였는데 현재는 76개 BGT로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또 11개 대대가 징집병이거나 구성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AP통신은 전쟁 초기 러시아 전투부대가 7,800명의 병사로 구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러시아 병력이 55,000명에서 6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예 군대는 4만 명입니다. 이는 방어군을 압도하기 위해 필요한 비율인 3대1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지형과 군의 기술 등을 감안하면 5대1의 비율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새로 임명된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러시아 사령관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묘수를 써야 한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지적했습니다. 텔레그래프지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공격을 서두르면 우크라이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키이우에서 물러난 러시아군 최소 22개 대대 전술단이 벨라루스에서 재편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새로 편성된 부대들의 조율이 필요하고 휴식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작전에 투입할 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텔레그래프는 봤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시간적 지체를 푸틴 대통령이 받아줄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대전 전승기념일인 5월 9일까지 성과를 보여주려는 푸틴 대통령의 열망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 곳곳을 공격했습니다.
제2의 도시이자 동부의 중심인 하르키우에선 민간인 거주 지역에 러시아군 공격이 쏟아져 최소 4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P는 하르키우에서 동남쪽으로 160km 떨어진 도네스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서도 폭발로 최소 1명이 죽고 3명이 다친 상황을 자사특파원이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미콜라이우주 바슈탄카에서도 러시아군이 병원을 공격해 응급실이 파괴되고 부상자가 다수 나왔다고 지역 당국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고정밀 미사일로 돈바스 13곳에 있는 60개 군사시설을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의 목표가 돈바스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동남북 3면에서 포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를 위해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 공략에 주력해왔습니다. 마리우폴은 돈바스와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행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 속합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으나 아조우 연대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거점으로 저항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철소에는 현재 2,500명가량의 우크라이나군이 항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다며 항복 시 생명을 보장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앞서도 러시아는 수차례 이런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교전을 이어왔습니다. 영국군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선을 따라 폭격과 공습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제공력에서도 북부 등 다른 전선에서 경험한 환경적, 물류적, 기술적 문제로 고전 중이며 마리우폴을 좀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 달성이 늦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영국군은 분석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이 훨씬 더 큰 공격의 예비 단계일 뿐으로 보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총공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보이는 것은 여권 조성 작전의 일부분으로 아직 여겨진다면서 러시아는 병력과 조력자, 지휘 통제 역량을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궁극적인 지상작전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군 자산의 많은 면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돈바스전도 러시아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인 CNA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이런 시각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바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와는 무관하게 러시아군은 이미 힘이 빠진 병력일 것이라면서 다음 공격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덜 결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자국 영토를 잘 지켜내 러시아의 침공이 결국 자충수였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